네, 반갑습니다. HRSP 정원웅 노무사. 장대성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왜 급하게 이렇게 만났죠? 네,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예. 새로운 사실이라 이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모였습니다. 네. 어떤 판결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만났습니까? 네,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네. 26일의 연차가 아닌 네. 11일의 연차만 부여하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판결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네, 사용자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운영자였고요. 네. 근로자는 그 복지시설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네.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기간 동안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고요. 예. 퇴사 후에 본인은 26일에 연차 휴가가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예.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11일분의 예.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네.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용자는 무슨 소리야? 1년간 근무했으면 11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 안 하니까 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1일분인 71만 7,150원, 약 72만 원을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일단 지급을 했고요. 네. 하지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셨나봐요. 예. 그래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요? 예. 네. 결과는 1심에서는 네. 사용자의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기각이 됐고요. 네. 2심에서는 1심의 판정을 뒤집어서 네.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네. 근로감독관이 고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을 해서 네.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판결 이유까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판결 이유는 세 가지가 메인인데요. 첫 번째는 연차 휴가는 1년차의 11일 그리고 2년차의 15일의 휴가를 받게 하는 취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정확히 이분의 경우 2018년 7월 31일에 종료했으면 네. 2년차가 되는 2018년 8월 1일에 2년차 연차 휴가인 15일이 발생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근속자도 연차 휴가의 한도가 25일인데 네. 1년 근무하고 26일이 생기면 그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분은 딱 1년만 근무했지만 26일분 연차를 챙겨달라는 거고 그렇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얘기냐 딱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니까 그 다음에 근로가 이어질 게 없으니까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 11일만 주면 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주장했는데 네.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네요. 네. 그러면은 연차 제도가 왜 이런 이슈가 생기는지 네. 연차 휴가 제도를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입사일이 1월 1일이신 분은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쭉 해서 12월 1일까지 매달 개근했을 때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요. 새로운 1년이 이제 바뀌는 1월 1일이 다시 도래하면 그 1년에 대해서 출근율 80%를 따져가지고 이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 11일과 그 다음에 그 해 1년에 대해서 발생하는 또 15일의 휴가가 합쳐지면 네. 이제 26일처럼 이제 보이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이 연차 휴가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죠. 네. 네. 지금까지 사건 개요와 연차 휴가의 발생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 판결과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판단이 다르다는 거죠. 예. 네, 지금 대법원 판결은 딱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시는 경우죠. 네. 기간제 근로자든 아마 정규직이든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긴 그렇죠. 합니다. 딱 1년만 정말 근무하고 그만두시는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11일에 연차만 발생하면 된다. 네. 이제 이런 논리지만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찾아보시면은 딱 1년만 근무하고 그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1일에다가 15일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은 이 15일을 주는 이유는 그 다음 근무
근무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 네, 네. 이제 15일을 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네. 고용노동부는 그게 아니라 딱 1년만 근무하더라도 그 1년에 대한 추가 15일을 이제 계산해서 줘야 된다. 네, 네. 이제 이런 입장이라는 게 지금 논란인 거죠. 그렇죠. 그게 논란이고 두 번째는 그럼 대법원 판결까지 이렇게 났는데 실무에서 기업들이 어떤 네. 입장을 따라야 되냐, 이게 엄마를 따라가야 되냐, 아빠를 따라가야 되냐 이런 것처럼 이제 고민이 되시거든요. 이런 일 가지고 네. 모두 대법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노동부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네. 노동부 입장을 좀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을 따라가서 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언론 기사 나온 거 보시면 네. 노동부에서도 여러 가지 판결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거든요. 보통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해석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기존의 행정해석 입장을 따라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거 보시면서 네. 사용자나 인사팀에서 생각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거는 정확히 1년을 계약을 하고 1년 근속 후에 바로 퇴직을 하는 그런 네. 경우입니다. 그래서 1년 근속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한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네. 법원이나 노동부의 의견 차가 없이 동일하게 26일을 다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 사례 같은 경우도요. 17년 8월 1일 날부터 8년 7월 31일까지만 딱 근무하기로 계약이 된 그렇죠.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18년 8월 1일은 근무를 안 하신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논란이 됐던 거고 만약에 이분이 8년 8월 1일 날 근무를 했었다면 그것도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네. 대법원 판결도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근로가 네.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주의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운영하시는데 문제는 또 없겠네요. 네. 이런 연차 같은 부분도 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챙기셔서 인사관리에 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